네,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보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제 경기 화성을 지역의 초선 의원이 됐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당선 소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일단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죽다 살아났습니다. 네. 아니, 오늘 분단위로 스케줄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바쁘셨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또 방송 출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은 승리를 내다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로 뒤지고 있었는데 솔직한 심정 어떠셨나요?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쌓아온 역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번 도전해볼 만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했고 결국에는 우리 화성을 동탄 지역이 미래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아젠다들이 먹힐 도시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승부를 걸었고 제 일생에 가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가까운 승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합니다. 죽는 것보다 낙선이 더 싫다라면서 무방 유세도 하시고 지역구 아파트 100곳을 도셨어요? 동탄이 이제 거의 100% 아파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개의 단지가 저희 지역군에 있는데요. 하나하나 민원사항 파악하고 저희가 유권자들 만나서 그걸 저희가 파악해서 공약 영상으로 만들어서 100개를 올렸더니만은 주민분들이 이런 거 처음 본다라고 네. 하면서 각 영상별로 몇백 개씩, 1000개씩 조회수가 쌓이게 되고 그게 아주 강한 표심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선거 공보물도 자필로 쓰셨다면서요? 그렇죠. 저의 손글씨체로 이제 직접 이제 구성한 공보물인데 이런 겁니다. 사실 저 상계동에 있을 때 이런 걸 다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떨어졌는데 네. 또 동탄에서는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갔더니만은 네. 되더라고요. 아마 그 절박함이 유권자들에게도 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개혁신당 전체적으로 보면요. 비례대표까지 해서 3석을 확보했습니다. 목표는 7석이었죠. 성적표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냉정하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만족이라는 것을 쉽게 하긴 어렵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오늘 내가 어제보다 나았느냐,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개혁신당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오늘은 분명히 예전까지 우리 모습보다 나은 모습이고 앞으로 더 나은 모습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특검 전국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님은 특검은 진실을 파헤치는 도구이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당장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최상병 건 특히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지금 처우에 대해 가지고는 당장 대통령께서 기소를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희화하고요.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무죄가 입증된다라고 하면 전 대통령께서 이것을 굉장히 큰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네. 박정훈 대령에. 만약에 무고한 군인의 제복 군인의 명예를 어떤 대통령의 권력으로 짓밟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요. 네. 저는 큰 틀에서는 이거는 정권 입장에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서 발언하신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종합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안하고 계신데요. 특검은 너무 또 이렇게 선물 세트 같이 종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보통 특검법들을 보면요. 수사할 수 있는 거 1항, 2항, 3항 한 다음에 뒤에 가서 여기서 인지된 모든 것들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잡듯이 사람을 뒤진다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특검은 보안 수사적인 측면을 활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건데 저는 김건희 여사의 건 중에서도 양평고속도로 건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의 영역에 좀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별로 좀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안별 다르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이제 여당 내에서도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관계성, 연대 가능성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새로운 벤처를 차려온 사람이고요.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은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타협하거나 아니면 눈을 감았던 분들입니다. 지금 와서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적을 한다든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사후적인 평가로 비판한다든지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네. 받아들이겠죠. 그럼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게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새로운 대안이다. 방금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오늘 의외로 조용합니다. 예, 사실 지금 이 정도면 여당이 겪을 수 있는 거의 최대 참패 수준이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것이 어디서 기인된 잘못인지를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명실상부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차기 대권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를 묻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에 이 대표님 이름도 올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아니라면 언제 올려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국민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적으로는 국내 정치에서 경험한 것들이 다소 많고 제 나이에 비해서 그렇지만은 저는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외교나 아니면은 안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 확고한 관점이라는 것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예. 저는 그런 대통령 욕심내고 이러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아, 그럼 아직은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섣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국회의원 이준석으로서 어떤 모습 또 어떤 정치 보여주실지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한 데 있어가지고 의석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에 170명, 180명의 의원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대정부 질의하고 그리고 또 상임위 활동하면서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먹잇감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처럼 왜 이런 분들 괜히 이상한 질문하셔가지고 한동훈 장관 대단한 사람 만들어 놓고 저희 개혁신당은 비록 소수지만은 정말 검증된 인원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송곳 질이라는 걸 바탕으로 정권에 제대로 된 견제를 해낼 수 있는 선명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경기 화성을 이준석 당선인 만나봤습니다.